오늘의 주 소식입니다. 영화관이 없는 포천에 올 연말이면 작은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문화 혜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이 오는 31일 의정부 시청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포천 등 4개 단체가 모두 참여합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학교 등 110곳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지하수 사용 중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수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포천시청에서 잠실 권역 환승센터까지 운영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다음 달 3일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1시간 안에 잠실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이 오는 31일 의정부 시청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은 자일동 대책위원회, 밀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 대책위원회, 광릉숲 친구들 등 4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자일동 소각장 부지가 광릉숲과 4km 떨어져 있고 피해 당사자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각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건데요. 이제는 개봉작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인구 14만여 명이 살고 있는 포천. 하지만 포천에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누아라트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지만 최근 개봉한 영화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천 시민들은 영화를 보려면 인근 철원이나 의정부, 양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영화 전용 상영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또 다른 이런 문화를 통해서 영북면이라는 지역이 이런 그 북부 지역의 읍면 단위 중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의 거점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관의 이름은 작은 영화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들어서는 이 작은 영화관은 지상 4층 규모로 2개의 상영관에 좌석 수는 약 100여 석입니다. 운영은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아주 좋은 영화를 잘 상영해서 포천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의 관람 비용은 일반 영화관의 60-70% 수준입니다. 저렴한 관람료와 최신 개봉 영화를 포천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주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은 만큼 잘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지위가 그 영화관으로 말미암아 그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개관을 앞둔 작은 영화관.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영화 관람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의정부 실내체육관일 겁니다. 각종 경기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각종 경기나 행사 등으로 지난해에만 200회 가까이 대관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되는데 이용자들 민원이 꾸준합니다. 체육관을 지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시설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가 전등과 냉난방 설비 등 일부 시설을 교체했지만 올해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만 10건이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배구 경기 연습 중 경기장 바닥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까지 번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체중 100kg이 넘는 선수가 반복적으로 강하게 바닥을 내리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시설 노후화라고 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진즉 오래됐으니. 근데 그거 갖고 특히 뭐 문제가 돼서 뭐 게임을 못 하고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관중석입니다. 구식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등받이가 낮다 보니 장시간 경기를 관람할 경우 불편이 큰 겁니다. 의자 크기가 작아 조금만 움직여도 옆좌석에 팔이 닿습니다. 최근 새로 설치한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4,000석이 넘는 의자가 해당됩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좌석 전체를 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용 편의를 고려해 좀 더 크고 푹신한 의자로 바꾼 겁니다. 의정부시는 의자 교체에 드는 비용 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체육관 좌석 교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 등 110곳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석 달여간 진행한 도내 289곳의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110곳에서 분원성 대장균군과 비소, 불소 등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현재 채수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지하수 사용 중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천시청에서 잠실권역 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다음 달 3일 개통됩니다. 직행 좌석버스가 개통되면 서울 잠실까지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으며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개통식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천군의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군의원 7명은 성명서를 통해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인 수출 규제는 양국의 경제산업과 한일 우호 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아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원들은 또 아베 정부는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며 양국 평화 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떻게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한 건데요. 이 박람회장에는 VR 면접 체험과 진로 취업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통해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눈썹도 정리해 주셔서 좀 더 깔끔한 이미지가 되는 게 신기했어요. 되게 취업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좀 쉽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이나 인형탈 아르바이트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짧게나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인형탈 알바를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되게 힘들고 덥고 잘 안 보여서 사람들도 부딪히는 것도 많고 되게 힘든데 다른 알바들도 경험 여기서 처음 해봐서 되게 새롭고 재밌고 다른 알바들은 이런 기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박람회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바로 알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을 사려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나라장터의 판매 가격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어떨까요? 이걸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 조달 전자 쇼핑몰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사무용품 하나의 시세를 비교해봤습니다. 동일 모델인데 나라장터는 200만 원대, 민간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중가보다 싼 것도 있지만 어떤 제품은 이처럼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배 이상 비쌉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곳을 통해 물품을 많이 삽니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조달 품목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일부 물품에서 이렇듯 소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면은 그 조달청에 납품한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나라장터 3,341개의 물품 중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싼 경우는 무려 1,400개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 혈세로 소비되는 공공물품, 공공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뚜르드 DMZ 2019 국제 자전거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닷새 동안 청소년과 동호인 선수, 일반인으로 대상을 나눠 3번의 대회가 치러집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돼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 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김영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뚜르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경기도는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 위탁사업 190개를 점검한 결과 80건을 적발하고 그중 71건을 조치했습니다. 도는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말까지 민간 위탁사업 점검을 진행해 회계 지출관리 부적정 45건, 근태와 복무관리 부적정 20건 등 모두 80여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근태관리기 설치 등을 통해 아직 조치되지 않은 근태와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진행과 정산 실태와 2019년 보조사업 허위 신청과 부정수급 사업 추진 현장 확인 등으로 민간 경상보조, 민간 자본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30도가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처서인 금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차차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밑돌며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도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음식은 조리하신 후 바로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